안녕하세요. 김지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을 계산하시게 되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 3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요건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보유기간에 대한 정의는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리는 동영상에서 확인을 하고 오시면 사례가 더욱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A주택을 취득을 하고 B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A주택과 B주택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스텝에 맞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주택을 양도할 때 당시에 B주택이 두 개가 있지만 1세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로 이제 뭘 물으실 거냐면 1단계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2단계 A주택이 비과세 요건, 즉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유기간 2년을 채웠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때 말하는 보유기간을 계산을 할 때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A주택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말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봐주겠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어서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 2주택 스텝을 완성하고 했다면 A주택과 B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일은 리셋되는 거 없이 해당 자산의 원래 취득일부터 온전히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A주택과 B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 성립되는 상태에서 A주택을 첫 번째 양도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B주택 혼자 B주택 한 주택만 남게 되는데요. 만약에 또 이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B주택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C주택을 하나를 더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하셔야 하는데 B주택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을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점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인정해 주기로 일단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C주택을 또 취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B주택과 이번에 C주택이 일시적 2주택 스텝에 맞는 겁니다. B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후에 취득을 하고 C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B주택을 지금 조건으로 보면 3년, 2년, 1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양도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2단계로 B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지만 양도할 때 당시에 C주택이 있어서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또 물으셔야 하죠. 여러분들은 보유기간 2년 B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을 보유했는지를 물으셔야 되는데 이때 보유기간을 마찬가지로 또 조문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 이번에는 B와 C가 되겠죠. B와 C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거 없이 해당 자산의 취득일을 온전히 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을 성립한 상태에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때 A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계산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B주택이 그럼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면 C주택을 취득을 하실 수는 있는데 B주택과 C주택이 또다시 일시적 2주택 스텝을 맞추셔야 하고요. 그 일시적 2주택 스텝이 맞는다라고 하면 해당 2주택, B주택과 C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2년을 산정을 하실 때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리셋되지 않고 온전히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봐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례를 통해서 구세성 백문백답 16번 사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사례로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조문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조문을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을 계산을 할 때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기산점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첫 번째 취득일, 두 번째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본인의 취득일을 잃어버리고 다시 리셋되는 경우인데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원칙은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단서 조항이 들어오면서 이 단서 조항이 들어오면서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단서 조항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괄호 안에 155조 155조의 2, 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2주택이 해당된다면 해당 2주택은 2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사례 이 3번은 사례 3번은 지금 보시면 지금 1세대 1주택 특례 중에서 1항 동그라미 1항에 해당되는 사례인데요. 사례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 일시적 2주택 중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취득일로 갈 수 있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례를 계속 비과세 판단 시에 보유기간 기산일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요즘 일시적 2주택 조건이 워낙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요. 계속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A와 B주택이 일시적 2주택 스텝을 맞추시고 A주택을 판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그 신규주택이 또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 주택을 취득하신 C주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요. 반드시 B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신 다음에 C주택을 취득하셔야 되는데 C주택만 남아져 있는 상황에서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D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C주택과 D주택이 또 일시적 2주택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자산 C주택과 D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기산일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간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가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E주택을 또 구매를 하실 건데 취득을 하실 건데 D주택과 E주택이 또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해당 2주택 두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응용을 하셔서 비과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